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요, 전한길 씨를 당직에 기용하지 않겠다라고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밝힌 상황에서 이 전 씨가 자신에게 인사청탁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 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접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지금 장동혁 대표님 됐지만 제가 가서 뭐 한 자리 하거나 장동혁 대표님 보고 아니 뭐 전한길이 그다음 이번에 좀 위험한데 장 대표님 뭐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저는 놀랍게도 벌써 저한테 인사청탁이 막 들어옵니다. 놀랍죠? 왜? 장동혁 대표님하고 이렇게 영향이 미치니까 전한길이 이제 파워 세졌다 생각하고 내년에 누구 공천 좀 해달라. 오늘도 전화 왔었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절대 장동혁 대표님께 그런 부담 드리니까 저는 그런 역할 안 해요. 안 합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은 관군이고 전한길 씨는 의병이다, 이렇게 확실히 구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지금 전한길 씨 얘기를 들어보면 의병한테 관군 넣어달라고 청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말은 합니다만, 윤기찬 위원장님, 전한길 씨가 저런 말을 하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저 공개적으로 아마 본인 방송에서 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나한테 이런 거 하지 마라. 난 앞으로 나한테 한다 하더라도 당대표는 물론이고 내가 움직이지 않겠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누가 좋겠다라는 제3자들이 추천을 할 수가 있죠. 국민 추천 비슷하게. 근데 당사자나 이게 누가 보더라도 진지한 청탁으로 보여지는 이런 부탁성 전화는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누군지. 그 공개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런 말들이 또 다른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또 정치 공방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고, 또 오히려 또 나중에 공천이 실제 이루어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이후에도 똑같은 전화가 오게 되면 저는 전한길 씨가 공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의병이라는 거는 뭔가 이제 국민들의 민심을 대변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임진왜란 같은 게 벌어지면 관군이 이제 막 일본한테 외군한테 밀려가지고 퇴각할 때 의병이 일어나는 건데, 지금 전한길 씨는 국민의힘이 민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의병이라고 봐야 돼요. 실은 원래 의병은 민심과 더 가까워지고 민심의 반영이 의병인 건데, 이번에 김문수 후보와의 경쟁에서도 김문수, 장동혁 두 분에서 김문수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한 20%포인트 이상을 앞섰거든요. 그리고 국민 여론도 지금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여론이 다수이고, 예. 실은 어떤 이제 상대적으로 보수 언론, 국민의힘의 좀 우호적인 여러 가지 언론 매체도 장동혁 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거의 모든 언론 사설에서 좀 약간 정신 좀 차려라. 국민들 여론을 좀 새기고 뭔가 좀 이 어떤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 계엄 탄핵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라라고 해서 지금 이 관군이 약간 민심과 동떨어진 관군이고, 의병도 민심을 가깝게 해주는 의병이 아니라 더 멀게 만드는 의병이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 워딩 자체가 다 부적절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민주당에서 전한길 씨가 무슨 비선 실세라도 되냐, 이런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공천 청탁 들어온다는 전한길, 진짜 비선 실세입니까? 공식 직책도 권한도 책임도 없는 인물이 당대표 선출과 지방선거 공천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전한길 씨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장 공천 군불지피기를 멈추고 비선 정치와의 위험한 동행을 끊어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진짜 뭐 비선 실세라도 되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관군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전한길은 관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나한테 청탁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내 영향력이 이 정도라는 것을 지금 과시하고 싶은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그 얼마 전에 대구시장 뭐 본인 나가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면서 경북대 동기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양보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결국은 벌써부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은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가뜩이나 우리 정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데, 정치를 진짜 싼 값으로 디스카운트하는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 전한길 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유튜브 지금 구독자가 매일 10,000명씩 늘어나고 있다고 자랑을 하던데요. 예. 그래서 50일 지나면 100만 명이다. 굉장히 큰 숫자고 사실 그 극우 강성 지지자들이 굉장히 결속력이 강한 건 맞지만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가 4,400만 정도 돼요. 그래서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나중에 선거 때가 되면은 중도층으로부터 표 확보하지 않으면 저거 다 의미 없는 일이고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민주당에서 이제 이걸 갖고 비판하는데 네. 저는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민주당 비판하는 건 좀 우습습니다. 그러면서 전환길의 그림자서로부터 벗어나라 그러는데 민주당부터 김어준 씨 그림자로부터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김어준의 그림자부터 벗어나고 비판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병 얘기 좀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의병이 어떤 겁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임진왜란도 그랬고 대한제국 말기에도 그랬고 말이죠. 근데 의롭게 일어난 우리 국민들이에요. 그 당시 백성들인데 이걸 아무리 비유적으로 비유한 거라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전환길 씨를 의병에 비유를 하다니요. 참 제가 그 기가 막힌 노릇이고 저 의미는 알겠어요. 의병에 비유한다는 게 이제 당신 끼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비유가 좀 잘못된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럼 중요한 게 아닌데 네. 전환기 씨 때문에 어쨌든 여기까지 왔어요. 국민의힘. 전환기 씨 때문만은 아니겠으나 상당한 영향력 행사이 맞아요. 이번에 그 결국은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가 결선 갔다가 결국 장동혁 후보가 이긴 거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그 이제 자기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강성 이미지를 가지고 갔는데 이제 그만 절연할 때가 됐어요. 제가 보기엔 아직 제가 장동혁 대표와 대화는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될 때 경선 과정에서는 어떤 선거 전략을 위해서 강성으로 갔는데 당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내년 당연히 지방선거잖아요. 지금 우리 정 의원님 말씀처럼 아무리 저래봐야 절대로 이거 정당이 지지율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가지고는 그 장 대표가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환기 씨가 서서 이제 좀 선을 그어야 되고 예. 당연한 말씀이고 전환기 씨도 저렇게 그 관정이 돼도 뭐 다 좋은데 스스로 입장을 스스로 되돌아봐야죠. 저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나와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대놓고 무슨 나에게 청탁 들어온 전화 있다 말다. 이게 도대체 우리 정치를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에서 공식 당에서 끊어버려야 돼요. 그럼 뭐 자기가 유튜브를 하든 말든 그건 자신의 자유니까 하루에 10,000명이 늘든 뭐 300명 늘든 그건 자기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 이렇게 공당을 흔들고 말이죠. 여기 휘둘리는 공당은 또 뭐며? 휘둘리려는 이 사람은 또 누구며 말이죠. 아니면 전환기 씨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